예, 이 시간에는 요즘에 말 그대로 순환 시대에 빠져 있는 양대 메이저 항공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조양호 회장이 결국 사내 이사직 연임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감사 의견 겨우 적정 의견을 받긴 했는데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시 앞으로 있을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취재기자들과 함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조은하 기자, 증권부의 박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한항공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그룹 총수가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내이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된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좀 어제 주총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예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인파가 많이 몰렸었고 또 사안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험악했었습니다. 주주들 간의 고성과 욕설이 좀 오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잠시 현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5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문제, 그리고 퇴직금 발언 들으십시오. 주주님,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개정해서 500원이 넘는 예상 퇴직금을 받는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재무제표. 하지만 주주님 재무제표와 상관없는 말씀. 그래서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주총을 시작한 지 40여 분 만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연임을 위해서는 의결 주식수의 3분의 2인 66.7%가 필요한데 찬성 지분이 64.1%로 2%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보통 사내이사 안건은 과반수 찬성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대한항공은 외부 자본으로부터 이제 경영권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1999년에 조양호 회장이 취임하던 당시에 이런 안건들, 이사선임 안건을 좀 요건을 강화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20년 만에 조양호 회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 초부터 국민연금 측에서는 한진그룹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근데 얘기한 것과 실제로 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 과정들 반대표를 던지기까지의 과정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행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일단은 사전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스튜어드십 코드의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기업의 이익이나 또 성장이나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결정이 좀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요.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찬반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역시 이견이 상충을 해서 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무려 2번이나 개최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주총일인 27일 하루 전날 그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공식화가 됐고요. 그 수탁위는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그 하루 전날 소액주주나 외국인 주주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국민연금의 의지가 관철된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또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이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혼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안을 이미 제출했는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약간 궁금해지는 점이 있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그러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업계 분위기, 물론 대한항공 측의 설명도 들어야 될 것 같고 업계에서는 좀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먼저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게 사내이사직을 상실한 것뿐이지 경영권을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여전히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이끌고 있어서 그룹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예. 사실 이사회에는 이제 참여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 데다가 국적항공사의 수장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럼 대표로서의 대외 활동에는 좀 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이제 한진가의 갑질 문화를 단죄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 갑질 문화의 치부를 드러냈던 한진가 일가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이제 쉽지 않아졌다라면서 한진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가뜩이나 대한항공은 국민연금과의 이번 표대결뿐만이 아니라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KCGI와 또 견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KCGI가 또 장기전을 최근에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도 한진 경영권을 두고서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을 노리고 공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그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할 텐데 어제 그 뉴스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뭐 주주혁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기업들이 드디어 주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어떤 주주들의 눈치, 주주들의 권익 뭐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야 될 분위기가 드디어 된 것 같아요. 네, 그 실제로 자본시장 업계는 그 국내 한국 주주 문화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 총수라도 도덕성이나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얘긴데요. 앞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뭐 소액주주나 그런 주주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관행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뭐 외부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져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또 지나친 주주 정책으로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가 양날의 검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죠. 그래서 주주 권익 향상과 기업 경영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조율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간점을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또 내일 주총을 여는 아시아나항공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제 뉴스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견 겨우 적정을 받아내긴 했는데 재무제표 수정하는 과정에서 적자폭이 좀 크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한번 좀 골치를 앓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적정을 받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2차례 수정이 됐습니다. 일단 숫자만 봐도 지난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 1,83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82억 원 정도였는데 적자폭이 2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보다 68% 감소를 했고 지난해 순손실은 거의 2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도 당초 공개했던 수치보다 좀 늘어나서 649%를 기록한 상태고요. 이는 3일 회계법인이 지적을 했던 운영리스 항공기 충당금이라든가 마일리지 충당금 등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또 에어부산을 관계기업이 아니라 종속기업으로 반영을 하면서 좀 비용이 누락됐거나 적게 잡혔던 부분들을 바로잡았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미 2차례나 재무제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여전히 아시아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주총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참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회사의 주가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시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주가에도 단적으로 그냥 나타났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주가 방향성도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글쎄요. 좀 안 좋은 쪽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 아시아나항공은 26일 날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데 성공을 했지만요. 그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나 뭐 재무제표 번복, 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26일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장 초반부터 내리막을 걷다가요. 전거래일 대비 14.98% 떨어진 3,4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거래 정지 전 마지막 거래일보다 무려 38배나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25.91% 급락한 9,1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그 조 회장의 연임 실패를 오너 리스크 해소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탓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 주가는 개장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요. 그 10시에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이 매우 커졌습니다. 장중한 때 상승률이 5%를 웃돌기도 했다가 전거래일보다 2.47% 오른 3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우선주의 대한항공우와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 지주사 한진칼 등 다른 계열사 주식도 같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경영권 전환으로 향후 한진그룹 전반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살아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과 한진, 그리고 조현태 사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단기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무구조 개선 등 향후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입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한진그룹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크게 달린달지 음봉이 좀 크게 나오는 걸 보면 시장에서도 완전히 안심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주들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 박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